경제기사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신문을 읽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경제신문 자체의 함정들이 있거든요. 이 함정들을 잘 비껴가시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제목들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목들을 보니까 이게 제가 어떤 특정 경제신문의 논설 제목들을 뽑아온 거거든요. 근데 제목들을 보니까 약간 이상해요. 그죠? 파업하는 현대차, 질주하는 토요타, 현대차 노조는 파업 중독됐냐? 정신 나간 현대차 노조의 파업 결의, 현대차 불법 파업 전면 철회해야 된다. 현대차 노조 파업 결의는 파렴치다. 현대차 파업 수출마가 어쩌자는 거냐? 현대차 노조의 파업 중독증,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야, 이 신문은 무슨 현대차 노조랑 원수졌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신문 혹시 어느 경제신문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또 엄숙해지셨네. 자, 이 신문의 이름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예. 여러분, 한국경제신문은 왜 이렇게 현대차 노조를 이렇게 미워할까? 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탄압하는 느낌이 들까? 왜 그러겠어요? 한국경제신문의 대주주가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현대차 노조를 탄압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현대차 노조가 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제신문 보실 때 경제신문에도 색깔이 있다는 점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 보실 때 혹은 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경향, 한겨레 보실 때 색깔이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실 겁니다. 대개는 우리나라 종합일간지 보실 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조중동을 선호하고요. 연세가 좀 젊은 분들은 한겨레나 경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신문을 나눠서 보게 될까? 왜 나눠서 보게 될까요? 나눠서 보게 되는 이유는 신문의 색깔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조선중앙동아는 기본적으로 보수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어르신들, 연세 좀 계신 분들은 한겨레나 경향 보다 보면 우라통을 터뜨리세요. 아, 이 녀석들 전쟁을 안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안보의식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경향이나 한겨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진보 세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는데 사회를 언제 개혁할 거야? 이렇게 반쪽으로 나눠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요, 내 색깔을 투영한 신문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고자 언론사들은 여러분들을 극단으로 몰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도신문은 안 팔릴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신문 보실 때 뭘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색깔을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쪽 편만 드는 그런 신문들을 계속 읽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뇌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종합일간지 한 편은 본다 하더라도 내가 조중동 보고 있다, 경향과 한겨레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향하고 한겨레 보고 있다, 조선중앙동아도 같이 보시는 게 나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이 항상 옳은 말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 한국경제신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색깔을 갖고 있을까? 현대차 그룹이 대주주고 나머지 190여 개 기업들이 주주들이다 보니까 어떤 성향? 친기업 성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친시장주의를 띌 수밖에 없어요. 기업에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친기업 성향을 띈다는 얘기는 기업, 장사꾼들을 위한 신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기업을 위한 신문을 쓰다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장사람들이 누가 규제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유주의 노선을 띌 수밖에 없어요. 신자유주의 노선을 띠는 신문이 바로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동시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했던 신문이 바로 한국경제신문이에요. 그 얘기는 보수다 진보다? 보수다. 그죠? 그래서 친기업 성향, 친시장주의, 신자유주의, 보수 언론이라고 한다면 바로 한국 경제를 지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색깔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면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라이벌 경제신문 한국경제와 양대 산맥이죠. 매일경제는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색깔이 이제
있겠거니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근데 정말 재밌게도 매일경제신문은 색깔을 쪽 뺀 신문이에요. 색깔이 없습니다. 예. 매일경제신문은 지금 구독부 수 1위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신문 중에 1위인데 매일경제신문은 4대 경제지 중 제일 늦게 출범했어요.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제일 늦게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위를 먹었던 배경에는 사실은 색깔을 쪽 뺐기 때문에 가능했다 볼 수 있어요. 경제신문 하나 읽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을 감안해서 읽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쪽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색깔이 없으니까 보도 위주로 내가 섭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단점 뭘까요? 색깔이 없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종합일간지에도 색깔이 강력하게 투영되는 이유는 나의 색깔을 내가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색깔이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논설을 읽어도 뭐 오피니언 칼럼을 읽어도 이게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색깔이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분들 이제 신문을 막 읽으시려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매일경제신문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없다 보니까 읽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매경을 한참 읽으셨는데 내가 색깔이 너무 없어서 재미없다, 뭔가 다른 좀 자본주의 흐름을 빨리 발빠르게 취재하는 그런 신문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한국경제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바로 신문에는 색깔이 있다라는 점. 자, 그러면 신문 자체를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둘째로 이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자는 믿을 수 있을까? 기자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요 모비딕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개봉했던 영화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기자의 생리를 엄청나게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황정민 씨가 그때도 연기를 대단히 잘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황정민 씨가 사회부 특종 기자로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김상호 씨, 김민 씨 두 명은 다 사회부 기자 팀원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진구 씨가 탈영병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영화가 시작되면 다리 하나가 펑 터져요. 다리가 펑 터지니까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기사를 쓰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뭐라 발표했느냐? 아무래도 북한의 소행인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기자들이 열심히 이제 기사를 받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진구가 찾아온 겁니다. 황정민을. 황정민이 야, 너 어쩐 일이냐? 오랜만이다, 반갑다.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다방해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먹고 있는데 화장실 간 사이에 진구가 사라진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봤더니 가방 하나를 두고 나갔습니다. 무슨 가방이야? 열어봤더니 이번에 터졌던 바람교 사건과 관련 있는 플로피 디스크며 여러 가지 서류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직감하게 되죠. 아, 특종이구나. 그때부터 황정민이 진구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찾아 헤매다 보니까 이게 음모론 영화다 보니까 정부 위에 정부가 있다고 해서 황정민을 상당히 목숨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액션씬이 벌어지게 되는데 목숨 걸고 진구를 찾아 헤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황정민은 목숨 걸고 진구를 찾아 헤맸을까? 왜 그렇겠어요? 진구가 뭘 알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는 돌려하면 무슨 얘기죠? 기자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기자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기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실을 아는 취재원을 찾아서 그 진실을 파헤친 다음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신문기사 보실 때 반드시 잊지 마시고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취재원이 누군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취재원. 진구 같은 사람은 우리가 취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취재원이 이 기사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기사와 어떤 사이인지를 판단해 본 다음에 기사를 읽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읽으시면 사실은 기사에 농락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매년 초가 되면 증시를 전망합니다. 그죠? 연초 되면 항상 그런 증시 전망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람들 기사는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은 오른다라고 얘기할까요? 떨어진다고 얘기할까요? 무조건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특히나 센터장이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증시를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누구누구에 의하면 삼성생명 홍보대방 누구누구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밝히는 게 바로 취재원인데 삼성생명 홍보 담당 임원이 보험업계에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낼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내부자가 밖에 고발하는 거 외에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재원은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복수일수록 좋고요. 그리고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여러 진영 논리를 함께 다루는 기사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발로 쓴 기사들은 취재원이 별로 없겠죠. 혹은 본인 생각에 의해서 대충대충 쓰는 기사도 아주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광고성 기사도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읽을 필요가 아예 없는 기사들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죠? 그래서 취재원이 누군지 보시고 취재원과 이 기사가 어떤 관계인지 보시고 이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건지 판단해 보시고 읽으셔야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첫째로 경제신문도 믿기가 어렵고 둘째로 경제기자도 믿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 경제기사는 믿을 수 있을까? 경제기사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14년 초에 어떤 인포그래픽을 봤는데 기사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2006년 이후로 빠르게 늘어가던 미분양 물량이 주택 재고량이죠. 그게 2009년 이후부터 빠르게 소진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언젠가 수요가 조금만 살아났을 때 주택시장에 봄 기운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성, 예측성 기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보면 그래, 야 이렇게 주택 재고량이 많았는데 이 물량들이 다 소진된 거야? 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좀만 탄력을 받는다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겠네? 그럼 나 주택 이번에 구매할까? 매매할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과 제게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쯤 되면요. 여러분들은 좀 검색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사를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기사일수록 검색을 해서 다른 기사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비슷한 시기에 내용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그래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이런 거죠. 그래, 맞네. 전국적으로 미분양 추이를 보니까 빠르게 줄어든 게 맞구만. 그런데 잠깐만. 서울과 수도권은 거의 안 줄었네.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서울과 수도권은 공급량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의미가 없는 기사일 수 있구나. 실제로 그래서 이 시기 동안은 지방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줄었으니까. 그죠? 반면에 서울과 수도권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던 시기다. 그 얘기는 돌려 이야기하면 신문 기사를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색해서 여러 기사를 함께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경제 신문도 믿기가 어렵고 경제 기사도 믿기 어렵고 경제 기자도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경제 신문 읽지 말란 얘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방법론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요.